군 가산점 제도. 공군사관학교 기출문제입니다. 군 가산점 제도. 첫 번째 이유는 이거 꼭 넣어줘. 다시 한번.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학생의 생각 얘기해 보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뭔가 그래도 마찬가지죠. 부연이 있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부연이 있으면 좀 더 좋아요. 보면은 이유가 두 가지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는 이유가 한 가지야. 대상을 나눠서 설명했을 뿐이에요. 군 복무가 의무인 경우에, 그죠? 군 복무가 의무가 아닌 경우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인 경우에 반대되는 상황이니까 의무인 경우에 혜택을 부여하면은 비의무인 경우에는 뭐다? 혜택이 없어도 기회가 많고 자기가 노력할 시간이 있고 같은 얘기야 사실은. 두 개를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으면 더 좋았어요. 네. 저는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거기에는 다음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군 복무가 의무인 그와 같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대상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징집 대상자들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국가 방위의 의무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무 기간 동안 군 복무 의무가 아닌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른 쪽의 국가의 를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하면은 혜택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비의무자들이 국가를 위해서 별도의 복무나 대체 복무를 하고 있지 않고 국가의 사회봉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군 복무자에게 의무 대상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군 복무 의무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와 같은 혜택을 통해 가지고 군에 대한 인식도 개선하고 그리고 오히려 군 복무가 의무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군에서의 경력이 혜택으로 이렇게 부여되는 만큼 병역 기피자들도 사라질 수 있는 그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부연을 많이 해주면 좋아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군 복무를 받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또한 군 복무를 하고 싶어도 신체의 등급이 따라가 주지 못해서 또는 성별이 달라서 군에 복무하고 싶어도 복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무가 아닌 사람이 직접 장교나 부사관으로 와서 근무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직업 군인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직업 군인도 아니고 비의무자인 경우에는 사회봉사, 국가봉사 대신에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군 복무 의무자의 의무기간만큼이나 추가로 부여되어 있는 거랑 동일합니다. 따라서 군 복무 의무자에 비해서 사회적 기회가 굉장히 높게 기회가 많게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그 시간 동안 충분히 개인적으로 노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군 복무 의무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갖는 것이 결코 혜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군 복무자에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의 일치를 가져오게끔 해주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면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의무자가 아닐지라도 군 복무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면은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 개병제의 원칙에 따라서 여성 복무제도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혜택 부여에 군 가산점 제도 혜택 부여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군 복무를 하든지 아니면 사회 제도적으로 여성 복무까지 포함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 개병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군 가산점 제도에 있어서는 군 복무가 의무인 사람에게 혜택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와 같은 의무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다른 그와 같은 기회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군 가산점 제도에 찬성합니다. 반박 질문하겠습니다. 네, 너무 쫄지 마세요. 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군 가산점 제도의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판결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산점 제도를 부여한다라고 함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평등하지 않다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남녀가 특히 평등하지 않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가사노동이라든지 또 육아의 책임, 이 부분은 관습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와 같은 여성의 의무로 보여져 왔고, 이와 같은 관습은 지금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많이 희생하고 있는다는 차원이죠. 따라서 현행 남성들에게 군 복무를 의무적으로 이행케 하는 병역법 자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군 가산점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병역법의 취지 자체가 여성의 가사노동과 여성이 받는 사회적인 차별, 이 부분 것이 있는 만큼 남성의 군 복무를 의무화한다라고 해서 남성에게 실질적인 차별이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가산점까지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비의무자, 특히 여성이 기회가 높고 노력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학생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군 복무 비의무자들에게 기회가 여전히 더 크게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얘기를 할 때, 그래,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네. 물론, 여성이 관습적으로, 많은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가져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시대는 변화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영원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군에서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군 가산점 제도를 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특히 남녀가 평등하지 않다라는 가정을, 즉 남성이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 군 복무로 인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을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로 보상적 정의이론 에 적합한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사회 통합을 가져오자는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만은, 그러나 사회는 현재 많이 바뀌었습니다. 육아 부담 그리고 가사 부담도 이제는 상당수 남성들과 여성들이 같이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육이라든지 또 경제활동을 남성들이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여성의 대학 진학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매우 활발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나 가사 부담을 절대, 더구나 이 저출산 시대에서 예전에 여성들이 겪었던 그런 육아 부담과 가사 부담을 여성으로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남녀가 공동으로 육아를 부담하고 있고, 아직까지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이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군 복무로 인해서 의무자들이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받아왔고, 그 불평등의 그 기간마저도 상당한 만큼 이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정의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군 가산점 제도를 찬성합니다.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학생의 의견 역시 준비를 해놔요. 사형 제도보다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이게 높아요.